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실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1형식서부터 5형식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근데 1형식, 5형식 이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 형태로 실생활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이 검증하고 교육청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바로 그러한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 그거는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문제들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들 이건 다 인터넷에 무료로 돌아다닙니다. 그걸 가공한 것들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무료로 지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니면 그걸 설명한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겠죠.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편입 시험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의 딱 기준은 수능 기출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목표로 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의고사 문제들인 겁니다. 그걸 무료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지문을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5형식을 검토해가는 영어 생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그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 모의고사 18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정도 치면 바로 그 항목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읽어볼게요. Dear Natalie Telly. 나탈리 텔리 이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시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편지 앞에 친애하는 나탈리 텔리. My name is Olivia Spikes, the mayor of Millstown. 나의 이름은 올리비아 스파이크스입니다. 이 형식이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동격을 나타내는 동격 아시죠? opposition. 동격을 나타내는 쉼표가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은 바로 올리비아 스파이크스이고 밀스타운의 시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장 알고 가셔야 돼요. 메이어. 주지사는 governor. 그렇죠? 주지사는 governor 입니다. 대통령은요. president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 형식 문장이었죠. Before you attend the World Championship next month, attend 참석하다. The World Championship 세계 챔피언십 여기 챔피언을 겨누는 경기를 갖다가 챔피언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권 대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내년에 그럼 여기 before로 이루어진 절인데 여기 주어가 있고 완전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는 3형식입니다. 이건 부사구인 거죠. 근데 그게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끌어져 있는 종속절인 겁니다. 제가 쓰는 문법 용어 그렇게 현란한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충분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 behalf of everyone in Millstown 여기 밀스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on 이거 BF인데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은 behalf 이걸 BF라고 B 발음이 안 나요. behalf 이 정도밖에 발음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L은 묵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듣기가 됩니다. On behalf of everyone in Millstown. 밀스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거 외우셨죠? 뭐뭐를 대표해서 뭐뭐를 위하여. 자, 중요한 수거를 하나 건져가세요. 그럼 이제 아직도 주절의 주어가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문장 보세요. 뭐뭐하기 전에 밀스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제 주절의 주어 나왔어요. I wish to let you know. 저는 원합니다. 당신이 that 이하를 갖다가 알도록 허용하기를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I wish to let you.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저는 원합니다.
당신이 알도록 허용하기를. 그 얘기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wish to는 거의 will의 뜻이라고 합니다. I will let you know.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let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생각나시죠? 이 구조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공부가 안 된 겁니다. 데디야, we are supporting you all the ways.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all the way, 시종일관, 쭉 계속해서 continuously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이 목적격 보인 노어가 다시 대절이라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가진 케이스예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s you are the first famous figure skater from Midtown. 여기도 접속사로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As you are the first famous figure. 당신은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이기 때문에 밀스타운 출신의, 여기는 으로부터 나온 이 뜻입니다. from이. 그러니까 밀스타운 출신의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이므로, 그러니까 as는 때문에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We are all big fans of yours. 우리는 all big, 모두가, 이때 big은 커다란 이런 뜻이 아니라 열정적인, enthusiastic, passionate 아니면 strong의 뜻이에요. 강력한 fan, supporters, 지지자들입니다. yours, 당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어인 거죠. 이형식인 겁니다. 기로도 이형식이에요. 왜? 종속절은 문장의 주요 형식을 따지는 데 들어가지 않아요. 부사 역할하는 절이기 때문에. 다음 Our community was proud of you for winning the national championship last year. 우리 공동체는, 여기 공동체 사람들이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이에요. 근데 단수 취급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여기 수거, be proud of. 이 정도는 역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수거가 보이죠? 수거를 한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을, 쏘가 붙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유를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winning, national championship. 여기 내셔널, 국가 단위의 전국 챔피언십, 선수권을 우승했기 때문에, 위닝은 따내다, 이겨내다, 우승했기 때문에 last year,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다음에 for 다음에 이렇게 ing라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명사가요. 그리고 선수권을 쟁취하다. win the national championship last year, 작년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죠. 그 다음 your amazing performance, 당신의 amazing, 이거는 pleasing and shocking, 놀랍게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performance는 공연, 업적, 성과, 이건데 이거는 경기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놀라운 경기 성과는 really moved us all. 정말이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어싸고 오른 동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동격 굉장히 많이 쓰이죠. moved, 움직였다가 아니라 감동시키다. inspired, impressed 했다는 걸. 그래서 we all believe,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You are going to impress the entire nation again. 당신이, 여기 be going to, 이건 한 단어로 will의 뜻이에요. will, 당신이 impress, entire nation, 여기 전체 국민, 나라 전체 국민,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나라 전체 국민을 again,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again과 again이 있는데 미국은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again을 더 많이 써요. again, 표준 발음, again, 표준 발음. again을 더 많이 쓴다. 간단하게. again 좋습니다. again, 여기 국민 전체를 갖다가 entire nation이라고 한 겁니다. 국민 전체. 아시겠죠? 국민 전체를 갖다가 impress, 또 감명시키리라 라고 믿습니다. 여기 impress랑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move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문장에서 바꿔 쓴다는 것, paraphrasing,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 다시 보시면요. 우리 모두는 주어져 believe 동사, 대리하가 목적어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 삼형식 목적어 속에 다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또 있어요. 삼형식 속에 삼형식이 들어가 있는 문장.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Your hometown supporters will cheer for you whenev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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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여기 보세요. 당신의 고향 지지자들은 will cheer, 응원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여기 cheer for 한 단어로 하면은 support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여기 cheer for는 한 단어로 support, 응원하다. 우리 모두 당신의 고향 지지자들은 모두 당신을 응원해 드릴 것입니다. Whenever you perform on the ice, 당신이 빙상 위에서 perform, 연기를 펼치실 때마다, 여기 perform은 연기하다, 수행하다, 경기를 수행할 때마다. 가수가 무대에서 하면은 공연하는 거지만 이 선수는 그 얼음 빙상 위에서 경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whenever는 뭐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뜻이에요. whenever 이거를 세 단어로 쓰게 되면요, every time when, each time whe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when만 쓰면 when you always perform, all을 같이 써야 돼요. when하고 always를 합친 단어가 whenever라는 것 잘 기억하세요.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best wishes, 최선의 소망을 담아서 올리비아 스파이스가, 자, 올리비아 스파이스가 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고향 마을 출신을 갖다가 응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1분 동안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Dear readers, 친애하는 독자들께, 독자는 그 요즘에 이제 시청자 있고 애독자 있고 그러는데 여기 Dear readers 하면은 책을 읽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글쓴이가. As you've seen throughout my books, have seen이라고 거의 안 쓰죠. You've seen, 발음도 잘 안 들려요. You've seen through my books. 제가 쓴 책들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듯,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살펴보신 것처럼, 제 책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seen이라고 하는 거는 보아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known에 가까운 뜻이죠. 그런 것처럼 I've learned a great deal from people who have sent me their stories and advice. 돼 있어요. I've learned a great deal. 저는 많은 양의 내용을 배워왔습니다. A great deal. 다음에 빠진 건요. of seems 이거나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저는 배워왔습니다. 이 작가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직접 경험해 봐야 될 텐데 아니에요.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가가. 글에 소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냐면요. learn A from B. learn하고 이 from은 같이 수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B로부터 배우다. 이렇게 from이랑 같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who야. have sent me their stories and advice. 저에게 여기 사형식 구조예요. 이걸 빨리 해석하셔야 돼요.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들의 경험 이야기들과 advice, 충고를, 경험담과 충고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전체 문장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뒤에 from 어구가 있어서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 let's keep it going.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let's keep it. 그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즉 독자들이 나에게 편지 보내고 사연 보내고 충고해주는 이런 상황이 상황의 이트라고 그래요. 상황의 이트. 이 상황이 going, 계속 진행되도록 유지합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계속 정보를 주세요. 저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오형식인데 keep it going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되도록 유지합시다. let's 하면 동사 원형 나오는 거고요. If you'd like to send me an email about your experience with disaster and what you've learned about escaping them. 자,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자, 이러니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도 문장이 길어져서 당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무슨 편입 시험이나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는 공무원 시험 그 보려고 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문장 가지고 훈련하셔야 돼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should like to 이런 뜻입니다. 되게 강력하게 뭐를 하고 싶다 할 때는 would love to를 쓰죠. would love to, should like to, want to. send me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이 부절 됐어요. 근데 어떤 이메일이냐면은 about experience with disaster 재난을 겪은 당신의 경험에 관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지금 about의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실력 차이가 팍 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이거의 목적어가 두 가지. 첫째, 재난과 연관된 재난에 관한 당신의 경험.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What have learned about escaping them. 여기 댐은 또 댐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댐은 당연히 여러분 댐이 뭔지 파악이 되셨나요? 댐은 당연히 disasters입니다. 재난. 경험이 아니라 여기 재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재난이 이건 줄 아냐? 여기 보세요. 경험을 피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지금 댐은 복수인데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왜 두 가지가 있어요. experiences와 disasters. 둘 중에 하나인데 U는 아니죠. 단수니까. 그 U를 어떻게 누가 댐으로 봤습니까? 그럼 여기 댐은 이거 experiences 아니면 disaster인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피하다 말이 안 되고 재난을 피하다. 여기서 disasters라는 걸 딱 아셔야 돼요. 그럼 재난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것. 즉 이거는 재난을 피하는 방법이니까 재난 대책법이 되는 거죠. 재난 대책.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난과 함께한 당신의 경험담 아니면 재난을 escaping 회피하는 것에 관해 당신이 터득한 것. 재난 극복법 두 가지.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about의 목적어가 두 가지라는 것. 이걸 논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문을 출제하신 분들은 이거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시라면 그리고 이 지문을 딱 던졌을 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해석을 해낼 수 있음으로써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크게 보면 당신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즉 당신 경험담에 관한 그리고 그 재난 극복 방법에 대한 경험담과 극복담 이런 거에 관한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고 싶다면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닌 겁니다. Please send it to nodisaster@smail.com. 그거를 제발 명령문이죠. 그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nodisasters@smail.com으로요. 전체 문장은 아무리 길어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please send it. U는 생략되어 있고요. 동사, 목적어, 뒤에 건 부사고니까 볼 거 없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가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삼형식 문장. 그 다음에 I want you to know by sending me your story, you'll give me permission to use it in the books that I write.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적 사항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note는 알다, 명심하다, 뭐 주목하다 이런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 타동사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목하다, 주의하다, 알아차리다. recognize, know의 뜻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목하시기를 이렇게요. 여기도 오형식 구조죠. 딱이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뭘 하냐? 노트 자체의 목적어가 좀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By sending me your story. 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보냄으로써 아시겠죠? 노트의 목적어가 쭉 이어지는 건데 보냄으로써 You are giving me permission. 여러분들은 저에게 허락을 하고 계심을 to use it. 그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는 in the books that I write. 제가 쓰려는 책에다가 이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노트는 노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대절이 나왔는데 이 대절이 길게 이어진 겁니다. 이 대절 전체가 이만큼이 노트의 목적어 명사절이에요. 근데 거 속에 다시 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라고 하는 어떤 부사 이런 구가 들어가 있어요. 바이야 전명구로 이렇게 빼버린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절에 걸리는 주어 당신은 저에게 부여하고 있다. 허락권을. 그 다음에 형용사전 용법 to use it.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이건 형용사전 용법으로 permission을 꾸며주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얻다가 in the books that I write. 제가 쓰는 책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to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것을 그 나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권 이게 퍼미션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인 겁니다. 이제 그런 짜투리 문법 지식을 써먹어서 이 독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얻다가 써먹죠. 써먹는데 유주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필요해요. 제가 쓰고 있는 책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요. 그 유주를 꾸며주는 게 이 부사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원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잘 아시기를. 저에게 유의 스토리를 메일로 보내시는 순간 보내심으로써 당신은 이미 저에게 허락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그 메일 내용을 쓸 수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책에다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저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장이 길다는 거.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문장이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 문장은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문법용 설명 가급적이면 문장을 간단히 이렇게 해놓았던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오형식 그걸 알고 거기서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어랑 그 담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장은 거의 없다는 걸 가장 쉬운 수능에서 이 거의 실용문 이런 걸 보면서 생활문 이걸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엄살 피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 이걸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But I promise not to use your name unless you give me explicit permission. But I promise. 저는 약속드립니다. not 부정사 앞에 not를 써요. 이 not는요.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다 not를 쓰면요. 이 not는 promise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promise 부정은 I don't promise고요. 여기 not는 to use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동사 앞에 not를 쓰면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not가 부정하는 겁니다. 약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엉성하게 약속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드립니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는 거라니까요. 사용 안 하겠다고. Unless you give me explicit permission. 당신이 저에게 explicit,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implicit, 내포적인 함축적인의 반대말입니다. explicit는 crystal, obvious,
여러분 가장 쉬운 단어로 clear, 명백한 허락을 저에게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게 이제 작가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unless 아시죠? 뭐뭐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 not의 뜻을 가진 조건 접속사입니다. if not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unless 다음에 not를 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You don't give 이러면 안 돼요. 이거 if를 쓰면요. if you don't give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thank you 고맙습니다. Very truly yours 매우 진실되게 로버트 브라운이 이렇게 편지 끝맺은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 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쓰게 되면 범법행위가 됩니다. 또 하나 이 경험담을 보내줬는데 경험담이 워낙 재미있고 도움이 됐다면 이 글 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가는 모종의 그런 원고료까지는 아니고요.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상품권이나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쓴 책이 성황리에 잘 팔렸어요. 그럼 작가가 나중에 그 경험담을 전해준 이메일 샌더에게 역시 보상을 해줄 수 있겠죠.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요. 작가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보상을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책이 팔리기도 전에 거덜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잠깐 1분 동안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잠깐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거기 제가 would like to, should like to, loved, would love to, want to, wanna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이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what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엇, 무엇이 무엇을, 의문 형용사일 때는 무슨, 어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일 때는 것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터득한 것들.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의 what의 뜻은 the lessons that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신이 배운 교훈들 이런 뜻. 선행사를 포함한 겁니다. what 앞엔 선행사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되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그래서 5형식 하면서 5형식 알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어의 현실이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concern은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관여시키다. 그것이 이트는 상황의 이트라고 그랬죠. 그 상황이 연관시킬 수 있는 분께, 즉 관계자께, 당사자께, 담당자께는 뜻입니다. 여기 whom은 원래 a person whom인데 a person을 빼고 쓴다라고 그랬죠. whom 자체가 뭐뭐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백 년 내려온 상용문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자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어체가 구어체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 어떤 회사에서 오는 편지, 회사로 가는 편지나 회사에서 오는 편지, 뭐 이렇게 회사끼리 주고받는 편지 첫머리에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부서가 많으니까 그냥 관계 당사자께 딱 이렇게 쓰입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단어예요. To whom it may concern. 한 단어. 관계자께, 담당자께. My name is Michael Brown. 미셸이라고 읽긴 하는데 마이클, 영어 발음 마이클이죠. 나의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이형식 문장. 이거 중학교 1학년 초딩 문장이죠.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I've been a bird watcher since childhood. 저는 조류 관찰자.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새를 관찰하는 사람. 조류 관찰자.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조류 관찰자 이어왔습니다. 조류 관찰자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부빈이 그런 뜻이에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계속 조류 관찰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여기 현재 완료의 계속을 나타내는 since라는 단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쭉 이었습니다. 이 형식입니다. I have always enjoyed watching birds in my yard, identifying them by sight and sound. 이제 내가 읽을 만한 문장인가 했더니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보세요. 저는 항상 enjoy, 여기도 현재 완료죠. 항상 즐겨왔습니다. 두 가지를. Watching birds in my yard. 제 마당, 앞들, 정원에 있는 정원에서 새들을 관찰하는 것을. 두 번째, identifying them. 그 새들을 정체를 확인하는 일을. by sight. 소리와 여기 sight, 시야, 시각과 소리 이거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요. enjoyed의 목적어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watching 이라는 동명사와 watching 보이죠? 또 하나는 identifying 그걸 식별하는 것. 이 두 가지 동명사가 enjoyed의 목적어입니다. 여기가 병렬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문법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 identifying 이 자리에 to identify가 맞냐? identify가 맞냐? 아니면 identified 이게 맞냐? 당연히 enjoyed에 연결되는 걸 보고 이 논리적 문맥으로 여긴 identifying 오는 게 맞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마당에서 새들을 관찰하는 것 이것과 그 새들을 갖다가 정체를 밝히는 것. 아 저거 참새야. 저거 카나리아 새야. 저건 비둘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sight, 광경과 소리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광경과 소리에 의해서. 알겠죠? 이거에 의해서 그 새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 이 두 가지를 즐겨왔다. 이해가 됐죠? 여기 현재 완료를 이렇게 앞에 동사를 쓴 다음에 이렇게요. enjoy의 목적어 두 가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숨차 힘들어 이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영어하고 담 싸시고 다른 길을 모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영어로 승부수를 이렇게 걸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센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조금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쳐버린다면 당신의 영어 비전은 없어요. Yesterday, 어저께 I happened to read an article about your club. 여기 read는 읽다인데 happen to read는 우연히 읽다. 이걸 하나의 동사구로 보셔야 돼요. 자, 동사구,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분사구, 동명사구. 여기는 동사구입니다. happen to read. 하나의 덩어리를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독해가 후딱후딱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공교롭게 우연히 읽게 되었다. 우연히 읽게 되었다. An article, 하나의 기사를, article, 항목, 품목, 기사를, about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관한, 서클에 관한, 이건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article을 꾸며주겠죠. 제법 문장이 쉬워요. 그러니까 yesterday는요 부사, 시간 부사고요. happen to read를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동사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read가 몸물을 있다 타동사니까 타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를 갖는 동사.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삼형식인 겁니다. 그럼 앞에 보세요. 앞에 부사 들어갔죠? 그 주어 있죠? 동사는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동사 구로 되어 있죠? 목적어 나왔죠? 또 다른 수식어가 나왔죠? 이건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그래서 article을 꾸며주죠. I was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out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자, 문장이 좀 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수는 없겠죠. 여기 보세요. I was surprised and excited. 저는 놀랍고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이 형식이에요. 이게 보호로 온 겁니다. 왜? To find out about community. 여기 한
community. 여기 community는요. 정확히 어떤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your club 말하는 겁니다. 새에 관한 당신의 클럽 서클. 그 공동체로 바꿔 쓴 거예요. 아, 단어를 바꿔 쓰는구나. 이 조류 관찰자 공동체 서클에 관하여 find out 알아내서 기쁘다는 겁니다. 자, 왜 기쁘다고요? 알아내서. 근데 여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설명을 해놨어요.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들의 공동체. 이거가 바로 위에서 말한 your circle을 말하는 거죠. 이걸 알게 돼서. 그럼 여기까지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to 이하가 이만큼이 to 이하가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있죠.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이럴 거예요.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돼서 기쁘다. 이걸 꾸며주는 그렇기 때문에 surprise 놀랍고 흥미진진하다. 앞에서부터 해석할 때는요. 나는 놀랍고 흥미진진하다. 쭉 나가는 겁니다. 알게 되어서 community passionate bird watcher에 대해서. 근데 보충 설명이 났습니다. 여기 이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들은 travel 여행을 다니는 annually 1년에 한 번씩 to go birding. bird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birding 이게 뭔 단어지 이러면 안 되고 아까 bird가 나왔으니까 bird를 동사로 쓰면요. 이게 조류를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류 관찰. 정확히 말하면 birding이라고 하는 거는 bird watching의 의미를 쓴 겁니다. 아, 이런 단어도 나오는구나. bird watching. 조류 관찰하러 여행을 다니다. 이것도 부정사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조류 관찰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 공동체. 이게 바로 your circle.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I'd love to. 아까 would like to 봤는데 지금 would love to 나왔죠. should like to, should love to 똑같은 표현. like보다 강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join your club.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당신네 클럽에 join, 가입하기를 원한다. 굉장히 가입하고 싶다. 이 네 단어가 한 덩어리로 이게 동사 구를 이룬다는 걸 알았어요. 몹시 가입하고 싶다. 당신의 클럽에. 그러니까 삼형식이 되는 거죠. Your website appears to be under construction. 그러나 당신의 웹사이트가 인터넷 웹사이트가 사이버 그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게 되겠죠. 이게 appear to be under construction. 지금 수리 중, 고치는 중, 수리 중인 것처럼 보인다. under construction 수거인 거 아시죠? 수리 중, 수선 중. 이 덩어리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인 것처럼 보인다.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appear to be. 이것도 동사 구로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건 뭐죠? 아, 동사는 하나로 나오지 않고 되게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나오네요. 그렇다니까요. 그 동사 구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수준으로 동사가 나오기를 바라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들은 그 레벨로 말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말 사용하고 계시는 수준을 고려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항상 is 이렇게 쓰는 게 appear to be.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다, 인 것처럼 보인다, 인 듯하다, seems to be, appear to be. 이걸 한 덩어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under construction, 지금 수리 중인 것 같다. 지금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I could not find any information except for this contact email address. 저는 find,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떠한 정보를 단 뭐뭐를 제외하고.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except, expect가 아니라 except죠.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for. 이게 한 단어로요. but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but 혹은요. 이게 한 단어로 그 save 또 한 단어로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는 this contact 이 외부 접촉용 이메일 address 다 좋습니다. address도 표준 발음이고요. address도 표준 발음입니다. 이메일 address 이 컨택이 뭔지 알겠죠? 연락용 외부 연락용 이메일 주소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not가 쓰였죠. not랑 except for 하니까 단지 이것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not하고 except for 합치면 어떻게 되죠? only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단지 only any information 이 정보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여기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요. 여기 자 여기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기 information of 자 바꾸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이 contact 외부 통신 연락 접촉용 이메일 주소 이걸 빼놓고는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know 또 나오죠. would like to 이제 would like to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식사할 때 쓰는 밥 숟가락 같은 거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덩어리 동사 이제 덩어리 동사고 이건 쉽죠? 이걸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would 따로 like 좋아하다 따로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이렇게 하면요 맨날 박박 기게 되어 있어요. 영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한 덩어리 would like to know would like to 이렇게 would like 이거 한 단어예요. would like to know 이것도 I랑 붙여진 I'd would라는 발음도 안 해요. I'd like to know 알고 싶다 덩어리로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How야 how to sign up for the club 그 클럽이 뭔지 아셨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클럽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다니까요. 그 조류 관찰 동아리 말하는 겁니다. 그 조류 동아리 클럽에 중요한 수가 나왔어. sign up for 뭐뭐에 등록하다 register 한 단어로 enroll enroll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sign up for 이게 바로 구어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sign up for 그러니까 클럽에 어떻게 등록해야 될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how I should를 how to로 쓴 거예요. how I should sign up for the club 이걸 보니까 would like to 이 동사 하나 how to가 아니라 how로 거의 느낄 거예요. how to sign up for the club sign up for 몸에 등록하다 가입하다 등록하다 가입하다가 한 단어로 enroll 이건데 sign up for 클럽에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유치한 오형식 얘기 다시 해볼게요. 나는 알고 싶다 이게 한 단어라니까요. 알고 싶다 동사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삼형식인 거예요. 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라고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I know you 이런 거 영어 아니라니까요. 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있는 정보는 그런 지문이 없어요. 신문 같은 거 읽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어떤 소리가 왔는데 그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다음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look forward 이거 한 단어입니다. 몸모를 학소고대하다. 몸모를 목 빼놓고 기다리다.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요. look forward to 학소고대하다. 학처럼 모가지를 길게 빼놓고 기다리는 거 학소고대하다.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는 한 단어로 want의 뜻이 I want your reply. 나는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reply 답변 sincerely 이러면서 마지막에 진심을 담아서 마이클 브라운이 sincerely 이거 편지 쓸 때 마지막에 보내는 겸손한 문구인 겁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sincerely는 매일 쓰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 모르시면 무슨 공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투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이클 브라운. 저도 잠깐 1분 동안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소리를 질러서 졸지 마시라고 소리를 질러서 목이 좀 아픕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질문 보겠어요. Dear Ms. Larson. 친애하는 라스 여사께 이 미즈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모든 여성을 통칭하는 여성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이 좋은 게 낡은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다 2021년, 2022년 지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대적인 버전의 영어 문장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22년도 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3년이니까 자, 가장 우리에게 이게 친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요. I'm writing to you with new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membership. 저는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연관해서 about your current membership, 당신의 최근 회원권, 회원 자격, 당신의 최근에 어떤 회원권과 연관한 새로운 정보와 연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지금 부사구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membership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 회원 가입, 회원 자격 이런 겁니다. current는 present의 뜻이에요. 현재의. 이거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관련해서 나는 당신에게 writing,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last year, 작년에 you sign up for our museum membership. 당신은 우리의 뮤지엄, 박물관 회원권 여기에 등록, 가입을 또 나왔죠. sign up for 진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원권은 어떤 거냐면은 they provide special discount, 특별한 할인을 제공해 주는 관계대명사 주격인 거예요. 이만큼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절인데 여기 멤버십이 단수니까 여기 provide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as stated in the last newsletter, 마지막 최후의 뉴스레터, 소식지, 뉴스를 전하는 것, 소식지 정도의 뜻이에요. 최후 소식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state는 진술하다, 말하다가 아니라 said의 뜻이에요. 최후 소식지에서 진술되어진 것처럼 여기 as 다음엔요 it was가 빠져 있어요. it was가 빠져 있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술되어진 것처럼 여기 this year 올해 we are happy to be celebrating our 5th anniversary. 우리는 we are happy. 우리는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의 이만큼 동사구로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기쁘다, 축하하게 되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이티브처럼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50번째 기념 행사를. 5th anniversary 했죠. 그럼 여기 celebrating 축하하던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것 하나의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이렇게 동사처럼 취급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자 합니다. 50번째 기념일을. So, we'd like to offer you further benefit. 또 나오죠? Would like to.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offer는 기부의 문어체입니다. 당신에게 far의 비교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further하고 farther. 거리가 더 멀 때는 farther고요. 정도가 더 심한 이럴 때는 further를 쓰는 겁니다. 더 심도 있는 추가적인 뜻이죠. 여기는 추가적인 모아의 뜻으로 쓴 겁니다. 더 당신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기서 동사 보세요. would like to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동사구로 쓰였죠. 계속 이렇게 동사구를 파악하세요. 우리는 give, 당신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더 당신에게 직접 목적어 심도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그러면서 여기 this includes free admission for up to 10 people and 20% of museum merchandise on the next visit. 있어요. 여기도 문장이 좀 길어요. 자 보세요. 보니까 these 여기 these가 또 뭔지 아셔야 돼요. 대명사가 나올 때는 꼭 뭔지 정체를 파악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문장을 읽어도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더 심도 있는 추가적인 혜택들은 포함합니다. 뭐뭐를 포함하다는 동사죠. 반대말은 exclude이고요. free admission, 무료 입장, 자유로운, 무료 말하는 겁니다. for nothing, 공짜 입장을 허용합니다. up to 10 people, up to는 뭐뭐까지, 최대한 이런 뜻이에요. 최대한 뭐뭐까지, 최대한 10명까지, 최대한 10명에 대한 무료 입장. 이만큼의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이거를 포함합니다. 이게 목적어 1이고요. 이게 목적어 1. 두 번째,
20% of museum merchandise. 20% 할인된 박물관 상품권. 박물관에서 물건을 만들었나 봐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적어 첫 번째 그리고 목적어 두 번째.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다는 거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근데 on your next visit, 당신의 다음 방문, 다음번에 방문하실 때 여기 두 가지가 include의 목적어고요. on your next visit, 다음 방문차, 다음 방문시 전명구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깔끔하게요. You'll also be invited to all new exhibition openings this year at discounted prices.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ll also be invited. 여기도 동사고 보세요. 당신은 또한 초대받게 될 것이다. 초대가 아니라 비동사가 있으니까 초대받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의 동사구로 보시란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All new exhibition opening. 모든 새로운 전시회 오프닝에 개막식에 이 덩어리 하나의 목적어인 거 딱 아시겠죠? 여기에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전치사 to를 썼어요. 그것도 this year, 올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사구가 두 개 나왔습니다. 올해 그것도 at discounted prices, 할인된 가격으로. 부사구가 이렇게 시간 부사구와 그다음에 또는 어떤 방법이나 양태 부사구가 나열되어 있어요. We hope you enjoy these offers. 우리는 희망합니다. 여기 대시 빠졌어요. Hope that 주어 동사가 나왔죠. 당신이 이 제안들을 즐기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향유하시기를. For any questions,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그 이외의 설명드린 것 이외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eel free to. 자, contact.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연락하라 contact us가 포인트인데 free,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여기서도 쭉 보시면 이게 하나의 동사 feel free to가 붙어갖고 contact까지 이게 하나의 동사구라는 것.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please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겸양 어구인 거죠. please, 부디 자유롭게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쩌고저쩌고 문구 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만큼 수능 기출문제만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은 정말 드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